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오늘 8월 20일 본장이 끝난 이 시간에 제가 현대로템 종목 분석 영상으로 우리 주주분들을 찾아뵌 이유가 뭐냐? 현대로템 같은 경우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었나요? 말도 안 되는 주가의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16만 500원 선을 터치하고서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 보니까 우리 현대로템 주주분들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수익률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일봉을 보게 됐을 때 현대로템 같은 경우 22만 5,500원 고점 부근에서 말도 안 되는 주가의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지금 현재 17만 원의 주가를 달성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분명히 매도에 대한 고민까지 들고 계실 텐데 저는 분명 얘기 드립니다. 매도는 절대 아니다. 지금 오히려 매도에 대한 걱정을 뭐로 바꿔야 된다? 기회로 바꿔야 된다. 왜냐? 지금 나온 주가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의 본질이 끝나서 나온 주가의 하락이 절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하락이 나온 요인이 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지금 하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다? K방산 ETF에서 어제 주가가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4.83%가 빠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 K방산 ETF에서 많은 포트폴리오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가의 하락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조금 근본적인 의문이 들죠. 그럼 K방산 ETF에서 지금 마이너스 5%라는 급락 구간이 나왔으면 당연히 그대로 상승 모멘텀이 꺾인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꺾이지 않았다고요. 지금 마이너스 5%의 급락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K방산 ETF를 매수하던 주체가 누구다? 기관들과 헤지펀드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기관들과 헤지펀드들은 너무나도 막대한 자본을 다루기 때문에 리스크를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조율을 하면서 리밸런싱을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기에 리밸런싱에서 지금 계속해서 수익률을 만들어줬었던 K방산 ETF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다? 차익 실현 구간으로서 매도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리스크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잭슨홀 미팅이 계속해서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고 있잖아요. 왜냐? 지금 사실상 시장은 금리 인하를 확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25bp가 지금 하락이 될 건지 50bp가 하락이 될 건지를 의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누가 발언을 한다고요? 파월이 발언을 한다고요. 파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떠한 얘기를 한다? 지금 계속해서 나는 지표를 볼 거다. 이거 지표 보기 전까지는 나는 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꺼낼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지금 일정 부분 차익 실현 구간을 가져갔다. 하지만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파월은 금리 인하를 언급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 지금 PP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움직임이 보여줬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지수는 예상치를 하회했고 지금 고용지표마저도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 악재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트럼프의 압박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 강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된다? 해소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K방산 ETF에 대한 나갔었던 자본들의 추가적인 유입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분봉을 봤을 때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요? 분봉을 보게 됐을 때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끌어올리는 움직임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 끌어올리는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지금 거래원 순간 거래량을 보게 됐을 때 이러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준 주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JP모건 서울이잖아요. JP모건 서울에서 3만 주가량의 매수 물량을 보여주면서 지금 주가가 너무나도 저렴하기 때문에 압도적인 매수 물량으로서 주가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마저도 지금 8만 주가량의 매수 물량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저평가된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할인 매수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과연 매도를 던지는 게 맞을까요? 사실상 우리 개인들이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긴 해요. 저도 안다고요. 왜냐? 우리 같이 일봉을 봤잖아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가의 하방 압력이 나왔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에 대한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 동향도 보자고요. 기관들이 매크로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보게 됐을 때 장 막바지에 마저도 2300주에 대한 추가적인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저평가됐다라는 요인들을 보여주면서 뭐를 하고 있다?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현대로템 같은 경우 이러한 불확실성이 시장에서 사라진다면 주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유입으로서 가파른 우상향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하니까 지금 17만 원을 달성한 주가에서 그럼 내가 내일 시초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수로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제는 이러한 조급한 판단 그만하자고요. 제가 분명 뭐라고 얘기 드렸냐고요. 지금
22일 날 발표가 난다니까요. 뭐 파월의 발언이 22일 날 발표가 난다고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자본들에 대한 리밸런싱이 나오면서 주가의 하락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대한 매수를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정적인 심리적인 조급함 때문에 전량 매수를 들어가는 오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객관적인 매수 타점으로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 현대로템에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자고요. 이 기회가 뭐냐? 주가의 하락 구간에서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와 지금 수익률의 극대화를 우리가 뭐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말자고요. 어디서? 제 구독자 방에서. 그렇다면 제 구독자 방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010-9014-8706 위에 번호로 문자 한 통이면 된다고요. 문자 한 통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뭐 딱 두 글자 현대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독자 방 들어올 수 있게끔 링크 보내드릴 거고 이 링크 이상한 링크 아니고 텔레그램 방 링크니까 들어오셔서 신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곧바로 수락 받아 드릴게요. 텔레그램 모르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현대 뒤에 문자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로도 제가 구독자 방에 올려드리는 자료들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보내신 다음에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구독자 방에서 지금 뭐 알려드리고 있느냐? 저점 구간에 대한 객관적인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있다고요. 객관적인 매수 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저점이라는 워딩을 쓰다 보니까 지금 주가의 하락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었었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개인 주주분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 평단보다 낮으면 과연 저점일까요? 지금 내가 더 이상 임의적으로 주가가 내려갈 것 같지 않으니까 저점일까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감정적인 심리적인 투자,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투매 그만하자고요. 저점은 우리가 억울하지만 자본시장에서의 큰 돈인 누가 정해준다? 세력들이 정해준다고요. 세력들이 다시 한 번 더 수급을 받쳐주면서 어떻게 한다? 주가의 아래 꼬리를 그리면서 저점 구간을 높여갈 때 그 구간 속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타점을 잡는 게 뭐가 될 거다? 객관적인 저점 매수 타점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거래량이 터져서 나왔나요? 거래량이 터져 나오지 않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정적인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거고 이러한 수급이 받쳐줄 수가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 22일이라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감정적인 심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제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인 저점 매수 타점이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없진 않죠. 아직까지 추가적인 수주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지금 고점에 걸려있는 매물대에서 차익 실현 매물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반등하면서 전 고점 인근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대로템에서 어떻게 한다? 고점에 대한 대응을 할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고점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얼만큼의 손해를 봤냐고요. 실질적으로 5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25%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손해 또 보실 거냐고요. 그 손해 보지 말자. 제가 지금 고점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다고 해서 분명히 반감 가지실 분들 부정적으로 보실 분들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수급으로서 올라가는 위치는 당연히 22만 5천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 22만 5천원 고점 라인을 뚫고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고점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러한 상승 모멘텀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까지 해드리면서 얘기 드리고 있는 거니까 우리 더 이상 감정적인 심리적인 손해를 보지 말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결국에는 매도라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의 첫 단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고점에 대한 대응으로서 나오는 현금성 자산 걱정하지 말라고요. 왜냐 제가 안전자산의 이동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안전자산의 이동이 뭔지 모르실 분들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의 전반적인 내용들 어려워하실 분들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주가가 지금 이러한 저점 구간에서 한 번에 눌림목을 가져간 이후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강한 반등 구간이 나오면서 전 고점 인근을 달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 고점 인근을 달성할 때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개인들에 대한 과매수가 몰리면서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냐 개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으로 전환됐다가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는 개인들에 대한 과매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눌리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하는 모습으로서 전 고점 인근의 주가를 형성했을 때 우리가 매수를 안 할 수가 있나요? 당연히 매수를 할 수밖에 없고 감정적인 심리적인 대응으로서 수익률의 극대화를 노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러지 말자고요. 우리 고점에 대한 대응으로서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 구간 분명히 가져가자. 왜냐 주가의 눌림목 구간과 하락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린 당연히 눌림목 구간에서 또 한 번 어떻게 한다? 매수 타점을 잡으면서 지금 시점처럼 수익률의 극대화를 가져갈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자본이 필요하고 우리가 매도라는 행위 자체는 당연히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하기 위한 자본과 여력이 되는 행위지 절대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매도라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의 첫 단추라고 얘기 드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결국에 뭐다? 안전자산의 우회를 통해서 남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시기에 우린 자산의 증식을 가져가는 게 리스크를 낮춰서 자산의 형성을 만드는 안정적인 투자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잡아드리는 거라고요. 이러한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안전자산의 우회를 어떻게 잡아드리고 있느냐? 안전자산의 우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거 뭐 있나요? 금 있죠. 그리고 나서 뭐 있다? 달러와 엔화 있다. 마지막은 뭐 있다? 미국의 채권 있다. 미국의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으로 나눠서 다뤄드릴 거고, 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0% 이상 대부분의 지분을 가져갈 거고,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10% 이하로 가져갈 거라고요. 왜냐? 우리도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의 불확실성 때문에 분명히 뭐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감소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엔화와 달러는 몇 대 몇 비율로 가져갈 건지, 금은 몇 퍼센트 가져갈 건지, 제가 안전자산의 우회를 통해서 남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시점에 매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안전자산의 우회를 잡아드리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들어오신 현대로템 주주분들 뭐가 문제인가요? 010-9014-8706 문자 한 통이면 된다고요. 문자 한 통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뭐 딱 두 글자 현대 보내주시면은 제가 구독자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끔 조치해드릴 거고, 제가 뭐 잡아드린다고요?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 그리고 관망? 아니죠. 우린 고점에 대한 대응 계속해서 갈 거다. 고점의 대응 이후로 만약에 실질적인 매도 타점을 잡는다면 안전자산의 우회를 통해서 남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때 우린 7에서 10%의 안정적인 수익률로서 자산의 증식 만들어 갈 거다. 제가 이러한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의 전반적인 내용들 모두 다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구독자 방이니까 아직까지 제 영상 시청하지 못한 현대로템 주주분들이 제 영상 많이 시청할 수 있게끔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부탁드리면서 모두 다 무료로 수락 받아드리고 있는데, 안 들어오실 이유가 있나요? 지금 감정적인 심리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변동성이 극대화되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기에 제가 잡아드리는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과 고점에 대한 대응, 안전자산의 우회, 받아가야 이득인가요? 안 받아가야 이득인가요? 너무나 명백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발 들어오셔서 제가 잡아드리는 저점 구간에 대한 매수 타점과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만 바꿔서 나가셔도 되니까 제발 우리 이제는 혼자서라도 대응해 나가자고요. 제가 답답해서 얘기 드린다고요. 왜냐? 지금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시는 노력을 하고 계시고, 솔직히 얘기 드리면 이 영상 끝까지 이해하시면서 보는 주주분들 굉장히 소수입니다. 이해하시는 능력까지 가지고 계시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주가의 우상향을 만들 수밖에 없는 K2 전차의 실질적인 독점을 가지고 있는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을 선택하신 안목까지 가지고 계시는데 왜 혼자서 손해보고 계시냐고요. 우리 이제 손해보지 말고 보상받아가 보자고요. 어떻게? 수익률로서 보상받아가 보자고요. 그런데 수익률로서 보상받기 위해서는 우리 객관적인 투자와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가 필연적이라는 거 아셨잖아요. 그런데 왜 행동하지 못하나요? 지금 객관적인 투자와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 어렵고 어색하고 몰라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로템 종목 분석 영상을 보는 걸 기회로서 구독자 방에서 우리 이제는 객관적인 투자와 리스크를 낮추는 투자의 첫 걸음을 떼면서 보상으로 수익률 받아가 보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현대로템 주주분들이라면 지금 하고 계시는 노력 절대 손해보지 마시고 보상 받아 가세요. 어떻게? 010-9014-8706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딱 두 글자 현대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현대로템 지금 뭐라고요? 이 주가의 하락 같은 경우는 본질이 절대 무너지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자산의 리밸런싱, 누구 기관과 헤지펀드들의 자산의 리밸런싱 때문에 나온 주가의 하락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저점 매수 타점을 잡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수익률의 차이가 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010-9014-8706 위에 번호로 딱 두 글자 현대에 보내주신 다음에 우리 내일 시장에서부터 대응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현대로템 주주분들 너무나 멋지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깜짝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죠. 감정적인 투자 이제는 그만하자고, 리스크를 낮춘 객관적인 투자로서 자산의 형성 한번 만들어보자고 얘기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리스크를 낮추는 객관적인 투자 너무나도 어렵고 어색해하고 계시는 거 저도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니즈를 파악해서 이번에 새롭게 구독자방 하나 만들었습니다. 증권맨 강프로의 실전 공부방. 공부방이라고 얘기를 듣자마자 재미없는 거 아니야, 어렵기만 한 거 아니야 라면서 걱정하고 계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공부방에서 어떠한 내용들 잡아드리고 있는지 미리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장초반 급등주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급등주를 왜 추천해드리느냐, 저는 절대 수익률이 없는 주식 공부는 끝까지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 5분 시장을 이기는 인사이트라는 캠페인으로서 제가 객관적인 투자로 어떻게 빠르게 재료를 접하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재료를 해석하는지, 어떻게 안정적으로 타점을 잡는지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장 초반에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세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종목으로 계속해서 수익률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분명 못 믿으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인증 자료까지 가져왔으니까 조금만 더 시청해 보세요.
두 번째로 리스크를 낮춘 객관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자료들 지속적으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증권밴 시절을 보내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속된 말로 깡통도 차면서 정말 경험으로서 얻은 자료들인데, 솔직히 얘기 드리면 무료로 드리기 많이 아까워요. 돈 주고 팔아도 되는 건데 제가 무료로 드리는 이유가 뭐냐, 감정적인 투매 이제는 그만하자고요. 우리 계속해서 감정적인 투매로서 손해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자료로서 이제는 객관적인 투자로 자산의 형성 해보자는 의미로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업로드되는 리스크를 낮추는 객관적인 투자에 대한 자료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한 개라도 포함된다면 무조건 들어오세요. 저랑 같이 목표 잡고서 최소 100%의 수익률 만들어 보자고요. 어떠한 분들이냐, 적절한 매수 타점을 모르겠어요. 언제 팔아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제가 사기만 하면 주가가 내려가요 의문이신 분들, 좋은 종목을 도저히 모르겠어서 남들이 추천해주는 종목만 구매하시는 분들, 이제는 저랑 같이 공부방에서 최소 100%의 수익률 직접 만들어 보자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제 공부방에 대해서 의심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인증자료 가져왔습니다. 인증자료 보기 전에 제가 위에 번호 편안하게 띄워드릴게요. 010-9014-8706. 인증자료 보다가 진짜로 내가 이제는 객관적인 투자로서 수익률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 7 보내주시면 제가 곧바로 실시간으로 공부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인증자료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급등주 추천부터 먼저 한번 봐볼까요? 왼쪽 사진 보시면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공부방 사진이에요. 이때 7월 23일날 로스웰 종목 추천해드렸었고 오전 8시 27분에 올려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로스웰 주가 어떻게 움직였었다? 다시 한 번 더 신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16.78%의 수익률 만들어드렸어요. 이때만 끝이냐? 아니죠. 제가 매일 올려드린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7월 24일날 온타이드 종목 추천해드렸었고 오전 8시 50분에 올려드렸어요. 온타이드 같은 경우도 신고점 뚫고 올라가는 19.01%의 수익률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25일도 추천해드렸겠죠. 25일 같은 경우에는 하이장공 추천해드렸었고 오전 8시 42분에 추천해드렸었는데 하이장공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다? 상한가 찍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신고점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수익률 나왔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세 종목 추천해드리면서 하루 5분 시장을 이기는 인사이트라는 캠페인으로서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종목 추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결과적으로 목표가 뭔가요?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투자에 필요한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다고요. 우리 시장 지표가 얼마나 객관적인 투자에 중요한지는 이미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시장 지표를 봐야 되고 언제 시장 지표가 올라오고 어떤 시장 지표가 중요한지는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에 한 번씩 언제 이러한 시장 지표가 나오는지, 얼마나 이 시장 지표가 중요한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시장 지표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우리가 앞으로 주식시장에 있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석 달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본장 시간에는 종목을 예시로 들면서 어떻게 저항선을 긋고 어떻게 지지선을 긋고 상승 추세선을 그은 다음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어떻게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판단해서 앞으로 주식시장에 있어서 객관적인 투자로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자산을 쌓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다고요. 우리 이제는 감정적인 투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투자 이제는 그만하자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걸 기회로서 공부방 들어오셔서 급등주에 대한 추천으로서 수익률 만들어 가면서 객관적인 투자에 대한 자료로서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객관적인 투자로서 뭐하자? 자산 쌓아보자고요. 지금 객관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라고요? 위에 번호 보이시죠? 제가 계속 띄워놨죠? 010-9014-8706 숫자 행운의 7 보내주시면은 제가 곧바로 이 공부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